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찌 보면 어른들이 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대에 딱 가지고 나서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도배지를 딱 찢는데 집이 좀 집다워야 되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막 도배지 있지 뭐 토굴이야. 그냥 완전 엉망진창이지. 그 1,000만 원짜리 집이 어느 정도 좋겠어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분이 딱 드니까, 내가 해왔던 것 대비해서 얻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에라는 어떤 묘한 느낌? 어떤 그런 그 상실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명도라는 것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가는, 이 제명을 못 채우고 죽겠구나.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웃으면서 명도를 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경매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또 좋은 물건을 탁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웃으면서 명도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을 탁 고르고, 요렇게 어떤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선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탁 도는 거죠. 그냥 낙찰, 명도, 새로운 거 낙찰, 잔금, 명도, 새로운 거 낙찰, 뭐 이런 식으로 싹싹싹싹싹 우리가 뭐 이런 구조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 비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약간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튀는 느낌 나는 거, 덜컥덜컥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기어 변속할 때 기어 충격 같은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울감이 왔었던 적이 있죠. 그 결과로 즐거운 명도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명도는 반드시 즐겁게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이 즐거운 명도인지 뒤에 사례를 보여주겠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즐겁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아까 같은 나의 명도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어찌됐든 내가 기분이 좀 들떠있고 내가 기분이 좀 좋고 뭔가 좀 편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게 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식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이제 화두를 딱 잡은 거죠. 그런 거였어. 뭔가 있을 거야. 어떤 특별한 기술이. 내가 지금 한 거는 조금 나에게 독소가 생겨. 내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돈 벌고 행복하자고 선택한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요런 거를 절실히 느꼈죠. 왜냐면은 그게 비싼 집이 아니고 이고생과 이 난리를 쳐서 얻은 집 치고는 너무 허름한 집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나이 들어서까지 평생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지금이야 젊어서 이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으면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데미지 입으면은 그냥 피곤해지죠.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수많은 어떤 회원들,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모임을 하나도 못 만들고 책도 많이 못 썼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에너지라는 게 딱 사람의 에너지가 이만큼 딱 유지하고 보존돼야 되는데 이렇게 갉아먹히면은 남아있는 에너지 요만큼 가지고 뭘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가 고갈 안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방향. 그 에너지가 보충이 꾸준히 돼야 돼. 여러분들이 원래 100이 있다, 에너지가. 그럼 여기에서 뭐 경매도 하고, 명도도 하고, 수리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친구랑 술도 마시고, 뭣도 하고, 뭐 이래도 에너지가 항상 바로바로 채워지는 어떤 이치에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즉시 채워져야 돼. 이건 환경적 요소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을 맨발로 돌아다니잖아요. 바닥에 온돌을 깔아놔서. 그 다음에 제 방에는 또 옆에 침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지쳐도 잠깐 한 3, 40분 누우면은 에너지가 아침에처럼 다시 채워져요. 어찌 보면은 이런 게 환경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경매 투자 환경에, 에너지가 고갈 안 되게끔 어떤 환경적인 요소, 예를 들면은 이제
여자 같으면은 말 안 통하는 남자,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은 징징대는 여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리는 그 잘못된 환경 중에 하나죠. 요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잘 성장해주고 자기 일을 잘 하면 또 여러분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징징거리고 사고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이래버리면 이렇게 손상된 에너지 상태에서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에 수신제가 치국평전하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자, 한편으로 제가 처음 낙찰받고 나서 제일 놀랐던 것은 집안이 너무 지저분했다. 원래 저희 부모님들은 워낙에 부지런하셔서 늘 깨끗한 집에서만 자랐는데요. 그런데 경매를 당해서 나온 집들은 대개가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온통 방에 못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어디든 경매당해서 망한 집을 딱 보면 못이 그렇게 많이 찍혀 있어요. 농 같은 거를 딱 해놓거나 뭐 옷걸이를 해놓고 이렇게 장에다가 옷을 관리해야 되는데 항상 벽에다 못을 쳐가지고 뭘 걸을드만 벽에다가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안 좋은 집들이 보면 뭘 그래 돌아가면서 망치질을 집구석에다가 해놔요. 요즘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항상 그렇더라고. 전등 스위치가 얼마나 오래 닦지 않았는지 노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남자든 여자든 청소라는 걸 잘 안 하는 집구석인 거죠. 그러니까 막 스위치를 3년 쓴다고 노래지나요? 그러나요, 솔직히? 얼마나 안 닦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주로 망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그러죠. 망하는 집들의 공통점은 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곳곳이 심지어 등을 키는 버튼이 노래. 그럼 말 다 한 거죠. 처음엔 이렇게 낡은 집을, 이렇게 지저분한 집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몇 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도배와 장판을 해놓고 나니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이더라. 자, 이때 처음으로 술이라는 걸 경험해 봤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너저분한 집이 정말 가볍게 수리 한번 했더니 이렇게 이뻐지네. 인테리어에 대한 느낌을 그때 또 처음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보러 갔을 때 세상 더러운 집 상태를 보게 되죠. 그런데 경매 초보들은 그 더러운 집을 보고 오만 정이 다 떨어지죠. 그러나 이거 돈 좀 몇백 발라놓으면은 금방 이쁜 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경험하면서 알게 되다 보니 이제는 너저분한 집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될 거야. 물이 좀 새? 물 샌 거는 이리저리 고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량 물건에 남들이 이제 거들떠 보지 않는 우량 물건을 잡게 되는 그 경험들이 쌓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파레주에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우량물건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어쨌든 저의 이런 실전 경험의 노하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이치를 잘 몰라도 눈에 보기 안 좋고 귀에 듣기 안 좋으면 우량물건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 하나의 말만 들어도 몇백만 원어치는 돈 벌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예 경험이 없어도 저는 이런 경험을 축적을 해서 여러분에게 우량물건은 말이죠. 조금 너저분한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자, 어디 봅시다. 이제 거의 끝났죠? 왜 이렇게 길어? 자, 너무 힘든데, 나? 오늘 지금 몇 시간째죠? 1시간 40분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할까요? 그 다음에는 매매와 관한 것입니다만은,
한번 슬렁슬렁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워낙 실감나게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이 집의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는 경매 초보자로서 다투는 명도를 했다는 점, 생전 처음으로 집수리를 했다는 점, 주변 사람들의 온갖 부정적 견해를 무시하고 낙찰받았다는 점. 맞죠?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뭐하러 사야 안 팔릴 건데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점. 그죠? 그 다음 생전 처음 집수리 해봤고 그 다음에 싸웠고 이렇게. 판매하기 약 한 달 전에 세입자가 전화와서 물이 새서 안방에 물이 찼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맞아. 이 기억난다. 건물의 외벽에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지하다 보니까 토지 자체에서 물이 샌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측면이죠. 여기 집이 측면이면 여기가 토지야. 땅. 이게 땅. 근데 이제 창문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빌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방수를 안 치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오면은 요 땅에 스며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방에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요 정도 높이 있잖아요. 한 15cm, 20cm 정도로 안방에 그냥 둘러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섬 여행 같은 데 보면 5, 6도 같은 데 가면 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이 빠져가지고 바위에가 물이 잠겼던 흔적들이 나오죠. 그게 이렇게 흔적이 싹 벽 따라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어. 수리 비용이 한 3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내가 이거 사세요 그랬어. 진짜로. 그러네. 이걸 내가 다 써놨네 이런 말을. 지금 생각하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전세 3천에 사니까 300만 원만 더 주고 명의 이전해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도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으니 안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지친 거야. 근데 바로 안 사겠다고 해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 나는 또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세입자 아줌마에 들었는데 자기가 100만 원만 더 주고 사면 어떻겠냐고 하던 거야. 그러니까 300만 원만 더 주면 아줌마 가져가세요 이랬는데 이 아줌마는 거부. 그런데 어떤 놈이 전화 와서 100만 원만 더 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냐? 이제 이때쯤 되면 넌 미쳤니? Are you crazy? crazy? 이렇게 했겠죠. 물건을 공짜로 먹으려는 심보가 얄미워서라도 안 팔겠다고 했는데 또 그 며칠 후에 부동산의 인근에 이제 방문해서 그 당시에는 또 수유동에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 또 샀었거든. 근데 이제 오피스텔 그 사장님, 공인중개사 사장하고 얘기했더니 여기가 경전철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천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팔아보겠다고 말을 듣고 나는 그때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 만약에 며칠 전에 이 여자한테 300 받고 넘겼으면 얼마나 후회될 뻔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급해서 팔거나 무심하게 팔더라도 반드시 매매 당시의 시세와 개발 현황을 확인을 하세요.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됐죠. 그때는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건에서 깨달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도 보면은 깨달은 게 요거 있죠. 그냥 순간 얘기하다가 가져가세요.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지금도 어떤 부동산을 다시 한번 내놓을 때는 다시 한번 시세 조사를 한다. 다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생략하면은 후회가 오거나 오판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다시 팔거나 팔 때는 그 당시에 꼭 다시 시세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강남에 있고 물건은 강북에 있다가 이미 본전을 다 뽑았고 더군다나 고쳐달라고 전화까지 오던 상황이다 보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강남에 살았고 이 물건은 강북에 있고 그런데 이제 수리해달라고 얘기는 오니 야 가져가. 나는 이미 그 돈 1600에 사서 3000에 새 뽑았고 그 뽑은 돈 가지고 이미 뭐 1억 2억 이상 벌어놨어. 그러니까 야 니 가져.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여간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시세가 높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약 한 달도 되지 않는 어느 날 부동산 업자가 팔 용의가 없냐고 전화가 왔고 즉시 계약하자고 해서 바로 강북으로 올라가서 계약금을 받았다. 사실 이렇게 개발 호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더 오를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시세착을 볼 수도 있다. 자, 여기 중요해요. 개발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안 파는 것도 능사고 파는 것도 능사다. 어차피 돈이 들어간 게 없었기 때문에 내비둬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뭐라도 하나 잔돈분 더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나는 또 더 큰 거를 사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지금 같으면 그거 뭐 푼돈 더 받느니 내또 버리고 이렇게 했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또 누가 판다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또 굴리는 게 나는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오르는 이익보다 내가 내 손에서 굴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러나 저는 매각을 결정했던 이유는 당시 저에겐 너무 작은 물건이었고 더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로 또 다른 물건을 새로 장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내가 더 커질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판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세입자 아주머니가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